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제도. 그래서 오늘 잘 안 내는 부분도 연습을 한다고 그랬는데 계약금 등에 관한 채무 이행 보장제도 이거는 23회 때, 24회 때 냈고 그 다음에 30회 때 출제했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 사항만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크만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은 그랬는데 지금 1번입니다. 예치할 것을 권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권고할 수 있다예요. 자, 그러니까 맞고 2번입니다. 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권리 이전 중개 의뢰인인데 이자는 금보가 발행하는 보증서죠. 금보. 성은 홍이요, 이름은 금보다. 그래서 금보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한테 준다고 했죠. 이자가 인출을 해야 되니까 예치 명의자한테 보증서를 교부하고 미리 수령할 수 있죠. 이게 사전 수령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체크하는 거고요. 다음 3번입니다. 개공은 자신의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죠. 이 경우에는 이거 보증을 설정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게 되면 거래 안전을 위한 약정을 맺어줘야 되고 자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고요. 거래 당사 동의 없이는 인출할 수도 없다라고 했죠. 이렇게 되고 나아가서 예치 금액에 해당하는 의무로 보증을 설정하여 그 증서사본을 교부해 줘야 돼요. 물론 이 증서사본은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개공이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는데 이런 의무를 이행치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밖에 이 법 위반으로 업정이 나갈 수 있다고 그랬죠. 업정이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소요된 비용이에요. 이게 실비죠. 그럼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된 실비는 영수증 등을 첨부해서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자에게 유리한 제도였으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3번님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질문입니다. 계약금 등 계약공사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 자, 우리 예치 명의자 개공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에게 예치할 수 있죠. 공제사업자 우리 예치기관은 금, 공, 신 등으로 암기하고 있죠.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등. 그럼 이 등에는 금융 업무를 하는 채식관사 등이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질문이에요. 채식관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으나 예치기관은 될 수 없다. 될 수 있죠. 예, 그래서 틀렸어요. 5번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그럼 예치 명의자로는 우리가 거꾸로 기억하자고 했어요. 예치 명의자는 지금 명문이 7명이 있는데 거꾸로 소공이나 보조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없죠. 변호사도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제도 잘 내는 부분은 아니지만 한 번쯤 이제 우리는 정리를 하고 간다. 자, 그럼 이제 18번 문제 갑니다. 금지행위. 올해 정통으로 금지행위 물어볼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서 안 물었기 때문에 쉽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금지행위냐 아니냐 이게 이제 주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1주차 이제 연습을 했고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장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체크포인트죠. 맞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소 교란행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토부 장관에 제출한다. 신고센터 매월 10일 국장 제출. 맞습니까? 다 맞았어요. 이게 체크포인트. 그래서 신고센터는 10으로 기억하자고 그랬죠. 10. 이게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이거 처리 결과 등을 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조사 및 조치 결과 통보는 물론 10일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직접 거래했습니다. 그 계약 무효다 유효다? 유효. 우리 직접 거래 금지하는 규정이 이거는 단속 규정일 뿐이죠. 그러니까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게. 자, 그러므로 무효가 된다. 틀렸습니다. 3번 정답이었고 4번입니다. 개공사가 토지에 대한 매도 대리권 수여받고 당해 토지를 매수한 행위. 자, 매도 대리권을 개공이 받고 그 토지를 매수했어요. 이게 민법상 자기계약 아니에요 지금. 맞죠? 자기계약입니다. 그럼 이건 직접 거래가 맞죠? 예, 그래서 3-3입니다. 금지행위예요. 그럼 이제 대리와 관련해서 표현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주의하자고 그랬는데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거 일방대리라는 거 알아봐야 됩니다. 꼭 알아봐야 돼요. 일방대리. 이건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건 했어요.
매도 의뢰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그 부동산을 매수했다. 그럼 이건 직접거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매도 의뢰인의 대리인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이. 이거 직접거래 맞아요? 대리인과의 거래는 직접거래 맞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딱 알아보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대리와 관련된 거 이렇게 세 개의 지문 표현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제일 잘 내는 지문이 이거예요.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받고 매수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는 직접거래가 아니다. 이거는 일방대리예요. 일방대리입니다. 자, 그럼 5번입니다. 세금 포탈 목적으로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건 투기조항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번은 투기조항이었죠. 3-3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19번 문제로 갑니다. 중개 보수입니다. 올해 보수 물어볼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론과 계산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자고 했습니다. 중개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요, 물건의 종류를 꼭 구분하자고 그랬어요. 물건이 주택이냐 주택이 아니냐 구분해놓고 문제를 시작하자고 그랬습니다. 옳은 것 그랬어요. 보조원의 고의과실로 계약해졌어요. 이건 개공의 고의과실이 맞죠? 그러면 개공사는 보수 받을 수 없죠? 그럼 1번 틀렸고 2번입니다. 주택외입니다. 주택외가 나왔는데 시도조례가 나오면 틀렸죠? 주택외의 중상물에 대한 중개보수의 한도는 국토교통부로 한다. 이거를 주택으로 바꿔내면 딱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사무소를 둔 개공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체크하느냐 하면요. 지금 중개보수 문제였죠. 그러면 지금 사무소의 소재지가 시흥시로 나왔죠. 그러면 경기도의 동그라미죠. 시흥시의 동그라미가 아니에요. 보수는 시도 조례이기 때문에 사무소가 경기도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택을 알선했다 하더라도 경기도 조례로 가야 되죠. 그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아주 잘 내는 지문. 그래서 3번님은 틀렸고 다음 4번 지문입니다. 오피스텔은 모두 봤죠? 이거 틀렸다는 거. 85제곱미터 이하짜리만 85제곱미터 이하짜리만 일방으로부터 매매 교환은 0.5 그 다음에 임대차 등은 0.4%죠. 자, 그래서 틀렸고 모두. 다음에 지급 시기 엄청 잘 냅니다. 이거 약정에 따라 약정이었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게. 자, 그럼 이론에서 여기서 빠진 내용 우리가 물론 이제 지난주에 연습했지만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를 함께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그래서 이거 점유규정이라고 그랬어요.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연습을 했지만 우리가 복합건물 주택과 상가 면적이 둘이 같았다. 둘이 같다면은 면적이 같다면 전체에 대해 뭘로 간다? 주택으로 간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때는 주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교환은 큰 것 기준.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고 맞죠? 분양금액의 프리미엄 아닙니다. 이렇게 되고 임대차이거는 월세 곱하기 배가하여 보증금에 합산하는데 다만 고래 나온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었어요. 5천만 원 미만이라면 월세 곱하기 70을 하는 거죠. 이거하고 이렇게 계산한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한다. 토지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다 그렇게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지급 시기 요거만 남았죠.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이거는 거의 다 맞추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번 문제로 갑니다. 공사업무상 교육과 관련한 설명을 오는 것은 역시 올해 교육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 정도만 이제 주의하면 되는데 옳은 것 그랬습니다.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직무교육,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는 종합지문 형식으로 내지는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면 우리 중개보조는 연수교육 대상 안 되는 거죠? 직무교육 대상 되는 거 맞죠? 사고 예방교육 대상 되는 거 맞죠? 사고 예방교육은 국장, 시도의사, 등록관청이,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번 질문 틀렸고 2번입니다. 공사업무상 국토부 장관은 교육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두루뭉술한 지문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지문들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 번쯤 연습인지라 짚고는 가는데 국장이 교육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죠. 바로 다름 아닌 사고 예방교육.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지문도 틀렸어요. 이런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1, 2번 지문이 어려운 지문입니다. 근데 시험에서 다행히 이렇게 두루뭉실한 지문, 전체를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지문 잘 안 냅니다. 명쾌하게 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서 이걸 낸다면 중개보조원은 연수교육 대상이 된다. 이렇게 낸다는 얘기죠. 맞죠? 그 다음에 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국토부 장관은 사고 예방 교육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버려요. 그럼 쉽게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거꾸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번 지문 역시 틀렸고요. 다음 3번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교육수준의 규정 유지를 위해서 교육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 자,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연습인데 이거 할 수 있다겠죠? 교육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거 이때 이 교육지침에는 교육 과목, 교육의 대상, 그다음에 강사의 자격, 수강료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수강료 포함된다고 그랬죠? 수강료도 들어가더라. 자, 그래서 역시 3번이면 틀렸고 4번입니다. 연수교육을 합니다. 그럼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틀렸어요. 교육일 11년까지 통지하는 건 무슨 교육이에요? 사고 예방 교육이죠. 사고 예방 교육을 10일 전까지 통지하는 거죠. 통지 또는 공고하는 겁니다. 10일은 연수교육은 2년이 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그리고 5번입니다. 연수교육 기한 내 안 받았어요. 500만 원이와 같으로 맞죠? 맞고요. 이건 시도지사가 부가징수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역시. 자, 그래서 거의 다 맞춰주셨고요. 좋습니다.